자, 그러면 473 가겠습니다. 자, 절대적 금지가 있고 상대적 금지가 있어요. 절대적 금지는 안 된다 이거고, 상대적 금지는 금지 통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413의 맨 밑쪽에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기억해 보면은 헌재가 있죠. 헌재.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한 집회나 시위. 이게 뭐죠? 위헌정당입니다. 위헌정당. 자,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통진당 했을 때 통진당. 자, 이석기 사건 있잖아요. 이석기. 자, 이런 것들은 집회 시위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 옥내로, 옥외로 구분이 없지요? 이런 것들은 옥내도, 옥외도 안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옥내 집회도 안 돼. 그 다음에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어도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 자, 이것도 옥내도, 옥외도 안 된다. 자, 3번 볼까요? 옥외 집회 시위의 금지 장소다. 옥외야 이거는. 다시 말하면 옥내는 제한되지 않아요. 자, 이거 100m 이내에 걸리지 않는다고. 옥내는 특별한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어요. 신고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5개 집회 시위가 일정한 장소적 제한을 받는단 말이야. 경계 지점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5개 집회 시위는 안 된다. 옥내는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옛날에 개최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많이 물었거든. 그러면 자, 만약에 어떠한 데로부터 자 80m 이내의 빌딩 내 개최할 수 있어. 빌딩 앞. 그럼 5개가 되지? 그러면 그거는 개최 안 된다. 근데 요게 헌법 불합치가 났단 말이야. 헌법 불합치. 자, 지워봅시다. 이제 실효돼 버려서 이게 헌법 불합치가 나면서. 헌법 불합치는 자, 만약에 조문이 쭉 있잖아요. 그죠? 헌법 조문이 있을 때 헌법에 맞지 않다. 근데 당장 없애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일정 기간까지 유효하게 인정해 주되 이제 그 기간까지 개정을 해라. 개정하지 않으면 실효돼 버리는 거야. 그 날짜가 언제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근데 19년 12월 31일이 지났지? 그래서 이거는 실효돼 버린 거야. 자, 그래서 지울 겁니다. 뭘 지울 거냐? 자, 기억의 국회의사당 지우고, 각급 법안 지우고, 그 다음에 디귿 통째로 지워. 아시겠죠? 국무총리 공갈. 자, 이런 것들은 헌법 불합치가 나서 자, 삭제돼 버렸어. 이제 실효돼 버렸다. 실효. 조문은 살아있긴 한데. 자, 그러면 자, 어디가 이제 제한되는 거죠?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간, 대법원장 공간, 헌재소장 공간, 그 다음에 리얼의 국내 주재 외교관 숙소, 자, 그리고서 숙소, 외교관 숙소. 자, 이런 것도 100m 이내에 제한을 받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점점점이 3개가 있지? 이게 대대휴다. 대상이 아니라든가, 대규모가 아니라든가, 휴일 개최될 때는 가능합니다. 100m 이내라도. 그 다음에 상대적 금지는 좀 안 된다가 아니고 금지 통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보세요. 경찰 관성의 신고서 보완 통보에도 보완하지 않았다. 이건 상대적 금지라고 그랬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교통금지를 위한 제한. 자, 조건을 붙여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음 페이지에 주최자가 질서 유지를 두고 도를 행진한 경우는 금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에 타인의 주거지역 등의 집회 시위 금지나 제한. 아까 이제 우리 썼었어요. 기억나십니까? 3군데 지역. 그죠? 자, 그래서 주거. 그 다음에 2번이 학교. 3번이 군사시설이지? 그러니까 상가밀집 지역 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상가밀집 지역. 자, 그 다음에 4번째가 확성기 등의 사용 제한입니다. 자, 확성기 등의 사용 제한.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뭐냐면은 소음 기준이에요. 집회에서 자, 소음 기준이 있단 말이야. 소음 기준. 자, 소음 기준. 집회에서 제일 문제가 시끄럽다는 거지. 그죠? 자, 소음 기준이 있는데 그러면 이 소음 기준은 자, 신고 대상만 될까요? 신고 대상. 신고 대상만 적용될까요? 아니면 신고 대상이 아닌 것도
소음 적용을 받을까요? 라는 건데, 모두. 자, 모두. 대상이든 아니든 모두. 자,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적용이 된다. 그러면 신고 대상이 아닌 것도 소음 적용을 받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소음 기준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소음 기준. 자, 소음 기준이 있어요. 소음 기준. 자, 이렇게 볼까요? 자, 주간, 야간 있지? 주간, 야간. 주간이 뭐야? 일출 후, 일몰 전. 이게 주간이고. 자, 그 다음에 일몰 후, 일출 전. 자, 이게 야간입니다. 야간. 자, 그러면 주거나 학교나 자, 그 다음에 종합병원. 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이죠. 공공도서관. 자, 요 4개 지역이 있고요. 그 외에 지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주거, 학교, 병원, 도서관이 얼마지? 65, 60이다. 그 외 지역은 75, 65다. 그러면 더해봐라, 얼마인가? 이 4개를 더해봐. 얼마 나오지? 합이 얼마지? 기본적인 합을 구해놔야 그 다음에 숫자를 더하기 쉽거든. 자, 265다. 265. 자, 일단 제가 더해드렸어요. 265.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소음을 측정할 거 아니야. 그러면 소음 측정은 누가 하나? 경찰 공무원이 측정을 합니다. 자, 경찰 공무원이 측정을 해요. 자, 경찰 공무원이 측정. 자, 측정하는데, 자, 10분간 측정합니다. 10분간 측정. 자, 10분간 측정해요. 그 다음에 대상 소음이 없다죠. 대상 소음이 없을 때는 5분간 측정합니다. 5분간 측정. 자, 그 다음에 측정 소음도가, 자, 대상 소음도보다, 자, 측정 소음도. 자, 측정 소음도가 배경 소음이네, 배경 소음. 자, 측정 소음도하고 배경 소음도가 10dB 이상, 10dB 이상일 때는, 자, 일때는 측정 소음도가 대상 소음도가 됩니다. 대상 소음도. 자, 근데 요 내용은 몰라도 돼. 아시겠죠? 제가 이거를 일부러 쓴 이유는 뭐냐? 자,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기출 문제가 있거든. 기출 문제 뭐가 있냐면은 요게 있단 말이야. 가로 숫자의 합이 얼마냐? 265에다가 25를 더하면 돼. 얼마야? 290이다. 290. 이게 경찰 간부 기출로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요게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소음의 기준이다. 기준. 자, 이 기준은 집회 장소가 기준일까요? 피해 지역을 기준으로 할까요? 집회 장소를 기준으로 측정할까? 피해 장소를 대상으로 할까?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피해 지역이 기준이야. 자, 피해 지역. 피해 지역을 기준으로 하고요. 여기 피해 지역에는, 자, 피해 지역에 제외되는 게 있어. 제외되는 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 책에 474에 부속 건물, 영업시설물, 관리사무소는 제외된다. 자, 그래서 영업시설이나, 자, 영업시설. 자, 그 다음에 뭐 부속 건물, 자, 부속 건물. 자, 부속 건물. 자,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자, 관리사무소는 이 측정 대상에서 어떻게 제외된다는 거야. 자, 제외. 자, 요게 2018년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소음 기준이에요. 자, 주간은 말입니다. 소리가 큽니다. 주간은 왜 소리가 크냐면은 배경 소음도가 있어. 가만히 있어도 기본적인 소음이 들리거든. 야간은 배경 소음도가 없어. 거의 없단 말이야. 조그만 소리만 가지고도 크게 들리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이 낮추겠다 그랬거든. 55로. 근데 개정안이 안 나오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170석인가 180석을 확보를 했잖아. 아마도 그냥 막 몰아붙일 것 같아.
지금 이제 그 법제처에서 개정안들이 이제 메일로 온단 말이야. 제가 메일을 계속 읽어보는데 한 번에 뭐 100몇 개씩 바뀌어 이렇게. 와, 답답하더라 보니까 씨 깝깝한 거야. 책을 기껏 만들어 놓으면은 뭐 하냐고 싹 바뀌어 버리는데. 자, 그래서 자, 하여튼 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면 기준을 초과했단 말이야. 소음 기준을 초과했어요. 자, 소음 기준을 초과했다. 그러면 시끄럽다 이거지. 소음 기준을 초과했을 때 우리 경찰이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자, 이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요. 조치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준 이하로 소음을 유지하라. 자, 기준 이하 소음 유지. 자, 기준 이하로 소음을 유지하라. 그 다음에 확성기 등의 사용, 자,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는 거지. 사용 중지. 그 다음에 확성기 등의 일시 보관 조치를 할 수 있어. 일시 보관. 자, 일시 보관 조치. 자, 그러면 여기 세 가지 조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느냐 아니면 자, 선택적으로 적용하느냐. 다시 말하면 단계 조항이냐 선택 조항이냐. 자, 단계 조항이라는 말이 있고요. 단계 조항. 자, 선택 조항이라는 게 있어. 선택 조항. 자, 어떤 조항이냐. 단계 조항은 뜻이 뭐야? 요걸 먼저 적용하고 안 되면 요거, 안 되면 요거.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이게 단계 조항이고 선택 조항은 뭐야? 세 개 중에서 아무거나 고르는 거야. 그럼 무슨 조항이냐? 단계 조항이 아니라 선택 조항에 들어간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한 단계 한 단계.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우리 아들 얘기 가끔씩 하는데 우리 아들놈이 남자니까 그 총 좋아하잖아, 총 남자애들은. 그 내가 이제 그때 텔레비를 보고 있었거든. 중요한 거야. 이거 봐야 돼. 근데 텔레비 앞에서 애가 총 가지고 뿅뿅뿅뿅뿅뿅뿅뿅 하는 거야. 아이, 야 아들, 자, 아빠 텔레비 보니까 좀 조용히 해줘. 그랬거든. 그래서 이러더니 막 쳐다보더니 뿅뿅뿅뿅뿅 하는 거야. 야 아들, 그거 갖고 놀지 마. 그랬지. 중지를 명한 거지. 자, 그러다가 막 또 쳐다보더니 또 뿅뿅뿅뿅뿅 하는 거야. 근데 뺏어버렸어. 야, 아빠 텔레비 볼 동안 그거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뺏어버린 거야. 그랬더니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지. 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시끄러우니까 좀 소리 좀 낮춰주세요. 안 되면 그거 쓰지 마세요. 당분간. 그 다음에 뺏어버려야지. 일시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이러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를 했어요. 거부하거나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자, 거부하거나 방해를 했을 때 벌칙이라는 게 있어요. 벌칙. 자, 이 벌칙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얼마입니까? 아는 건데. 집시법에 나오는 기본 벌칙은 얼마라고 그랬어? 6월 이하. 자, 6월 이하 징역 또는 자, 또는 50만 원 이하. 자,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진. 벌금, 구류, 과료. 자, 벌금, 구류, 과료다. 자, 그래서 6월 이하 가장 기본적인 벌칙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이게 소음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관의 출입입니다. 475에. 경찰관은 집회 시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집회 시비 장소에 정복을 적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그러면 법에다가 정복을 정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미리 알리고 대놓고 들어가라는 뜻이겠지. 그죠? 자, 그러면 사복 출입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판단해 보세요. 법에다가 정복을 명시한 이유가 뭐겠어? 입법 취지가. 사복자 안 된다는 뜻이겠지. 이거는 바보로도 알겠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책에 보면은 사복 출입도 된다라는 책이 있어. 그게 말입니다. 스토리가 좀 있는 거야. 자, 이게 한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돼. 이게 저랑 관계가 있는 내용인데. 자, 원래는 사복은 안 됩니다. 법에다가 정복을 정해놓은 이유는 입법 취지는 미리 알리고 공개적으로 들어가야지 몰래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겠지. 그죠? 그래서 사복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랬었는데 2008년도에
경찰대 출신의 그 관악경찰서 그 상황과장인가? 그 양반이 실무종합을 손을 보면서 아니 실무적으로 견문 수집을 위해서 사복 경사들이 들어가서 몰래 정보 수집해온다. 그러면 사복도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 문제를 딱 보고 아니 이때까지 사복은 안 된다고 그래놓고 갑자기 사복을 내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설령 실무상으로 몰래 들어가서 정보 수집한다 하더라도 법의 입법 취지로 따져봤을 때 정복을 정한 이유는 사복 출입은 안 된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문제를 그 경찰 공제에다가 그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문제를 지웠거든. 제가 감수할 때니까. 지웠단 말이야. 지웠는데 그 양반이 억울했나봐. 자기 문제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지워버리니까. 문제는 지웠는데 해설을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붙여놓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또 찾아다니면서 이거 지워야 된다고. 그래서 지워졌는데 실무종합이 바뀌면 경찰학 개론책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직까지 쓰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아마 다른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 데 있을 거야. 아마 사법 출입 된다고 돼 있을 거야. 근데 입법 취지를 한번 따져봐봐. 정복이라고 써는 이유가 뭐겠어요? 몰래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미리 알려고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옥내 집회 출입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집회 주최자, 질서인, 장소관리자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해산 절차 나왔죠? 해산 절차. 해산 절차는 뒤에서 정리할 건데 종결선언 요청, 자진해산 요청, 해산 명령, 직접 해산 순으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집회 시비가 해산 명령을 받았는데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퇴거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를 위반했을 때 벌칙이 나온다, 그지? 자, 벌칙 정리하자. 자, 집시법상의 벌칙은 집시법상의 벌칙. 자, 벌칙은 자, 대부분이 요거야. 아시겠죠? 대부분이 요겁니다. 자, 유거리야. 자, 유거리야.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다. 벌금 구류 가료. 자, 벌금 구류 가료에 처해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50만원이라고 그랬지. 50만원. 50만원. 자, 5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50만원을 뭐로 바꿨다고 그랬어요? 500 바꿨다 그랬어요. 500. 500땡. 아시겠죠? 500 아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이 나중에 진압부대에 들어가시면 힘들어요. 집회 참가자들이 어지간하면 안 간다고. 뭐 잡혀봐야 50만원인데. 그죠? 주장하지 않겠어요? 자, 제가 볼 때는 걸리면 한 500만원 매겨버려야 해산하세요. 그러면, 예, 지금 가겠습니다. 할 텐데, 50만원 그까이 건 뭐, 그죠? 예. 자, 그런데 말입니다. 벌칙이, 기본적인 벌칙인데, 자, 집회나 시위를 방해를 했어요. 집회 시위를 방해를 했어, 방해. 자, 방해를 했습니다. 방해. 자, 집회 시위를 방해를 했어요. 자, 그때는 3년 이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00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그래서 요게 3년이야. 자, 3년이고요.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근데 이 집회 시위를 누가 방해했느냐라는 거예요. 자, 누가 방해했느냐. 경찰, 검사, 군인이 방해를 했을 때 5년 이하입니다. 5년 이하. 자, 5년 이하. 자, 이건 5년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 갑니다. 자, 일반 방해는 3년 300이야. 경찰이나 검사나 군인이 방해했어. 여기 판사 안 들어간다. 판사 안 들어가. 자, 판사 땡. 자, 그래서 5년 이하다. 됐습니까? 2020년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보세요. 자, 경찰, 검사, 군인이 집회 시위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0 나온 거야? 500 없어. 우리는 벌금형이 없다고. 그냥 5년이야. 제가 500만 원 있으면 500만 썼지 않겠니? 3년 300, 5년 500. 땡. 야, 근데 그걸 틀리고 왔더만. 아니, 내가 500 있으면 또는 500만 썼지 않겠어요? 이거는 5년밖에 안 된다고 그냥 벌금형이 없어. 근데 요거는 벌금형 있지. 3년 300. 이거는 그냥 5년이야. 쓰자. 그냥 여기다가. 500만 원 없다. 아시겠죠? 500만 원 이하. 자, 이거를 출제했으니까. 땡. 틀렸다. 자, 그래서, 자, 10시법에 벌칙 나오면 딱 3개만 기억하면 돼. 아시겠죠? 3개. 기본이 요거. 그 다음에 방해 나오면 3년 300. 경찰, 검사, 군인 나오면 5년. 끝. 아시겠죠? 벌칙은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벌칙은. 대부분이 요거다. 그죠? 대부분이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산 명령과 해산 절차가 있어요. 해산 명령의 대상은 많습니다. 그죠? 자, 헌재 결정.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의 안녕의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그 다음에 금지 장소 집회 시비, 미신고 집회된 시비, 금지된 집회 시비. 자, 이런 것들이 뭐 다 해산 대상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해산 절차 한번 보자. 자, 해산 절차인데요. 해산 절차. 자, 해산 절차입니다. 자, 그러면 해산 대상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그러면 해산 대상에 대해서 집회나 시비가 질서유지가 안 된다. 자, 집회나 시비가 질서유지가 안 돼. 자, 질서유지가 안 될 때, 그죠? 자, 우리 경찰이, 자, 경찰이죠? 경찰. 자, 경찰이 주최자 등에게, 자, 경찰이 주최자 등에게 제일 먼저 뭘 하냐죠? 제일 먼저 종결선언을 요청합니다. 종결선언 요청. 자, 종결선언을 요청하는 거야. 요청. 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결선언 요청은 임의 절차일까요? 필요 절차일까요? 필요 절차라면 종결선언 요청하고 그 다음에 철거하는 거야. 임의 절차라면 건너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종결선언 요청은 뭐다? 임의 절차다. 자, 임의 절차. 자, 임의 절차로 자, 생략할 수 있다. 아시겠죠?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종결선언 요청했더니 주최자가 종결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종결하면은 자, 참가자들은 집에 가야 돼. 근데 집에 안 간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그러면 자,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 참가자에게 하는 거야. 참가자에게 두 번째 자, 자진 해산 요청을 합니다. 자진 해산 요청. 자, 자진 해산 요청.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딱 두 가지 있어요. 자진 해산 요청에서는 그러면 반드시 자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느냐? 자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느냐? 땡, 틀렸다. 자, 자진이라는 용어 안 써도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자진의 총은 1회로도 족합니다. 1회로도 족하다. 한 번으로 족하다라는 거야. 1회로도 족하다. 자, 그러면 자진의 총은 설득하는 거예요. 자, 좋은 말로 하는 거지. 자, 이제 끝났으니까 집에 좀 가주세요. 제발, 플리즈. 그랬잖아, 그지? 자, 그랬는데, 그래도 안 가. 자, 그때는 어떻게 할래? 좋은 말로 안 되면 강제로 가야지. 그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해산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해산 명령. 자, 해산 명령. 그러면 해산 명령은 누구한테? 자, 참가자에게 하는 겁니다. 몇 회 이상 해야 돼요? 3회 이상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3회 이상. 그러면 해산 명령이 뭐냐? 해산 명령은 법률성의 개념을 보면은 경찰 하명이야. 경찰 하명은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야. 아시겠죠? 의무를 부과했어요. 그러면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데 이행 안 해. 그러면 네가 의무 안 하니까 우리가 대신 너 의무를 이행해 줄게. 자, 그래서 네 번째로 직접 해산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직접 해산.
자, 직접 해산을 하는 겁니다. 직접 해산.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자진 해산 요청은 주최자 등에게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진 해산 요청은 주최자 등에게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자진 해산 요청은 얘한테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참가자에게 하는 거잖아. 아시겠죠? 종별선언 요청만 얘한테 하는 거고 나머지 세 가지는 참가자에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가자. 자, 그래서 이게 해산 절차다. 그럼 해산 절차가 왜 중요하냐? 해산 절차를 우리가 자 준수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해산 명령에 불응한 자를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 요지야. 아시겠죠? 자, 우리가 그걸 입증을 해줘야 돼. 절차를 준수했다는 거. 자, 그래서 476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 진도는 여기서 마칠게요. 자, 그동안 고생하셨고 7월 달에 새 진도 나가겠습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제가 종결선언 했잖아. 그럼 여러분 집에 가야지. 그지? 그럼 학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진도 안 끝났는데? 아, 선생님 진도 끝나고 가야지. 아, 내가 종결선언 했잖아요. 집에 가시라고. 진도 끝내주세요. 아니, 좋은 말 할 때 집에 가세요. 날도 좋고 시험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이번 달에 푹 쉬시고 다음 달부터 열심히 합시다. 설득했잖아. 그래도 안 가. 그러면 우리 경찰반이 아무래도 공무원반도 적으니까 공무원반 협조 요청해가지고 끌어내줘. 그죠? 해산 명령에 불응하면 이게 절차야, 절차. 논리적으로 봐도 위할 수 있잖아, 순서 같은 거. 자, 이게 해산 절차입니다. 자, 집시법 봅시다. 477회. 자, 목적 나왔죠? 목적은 집회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거다. 자, 2조의 정의, 5개 집회, 그 다음에 시위, 주최자, 3호가 나왔죠? 주최자. 이번에 주최자입니다. 주최자. 그 다음에 질서유지, 그 다음에 질서유지선, 자, 그 다음에 경찰관사. 제3조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 집회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물랑케 만든다. 이거를 위반하게 되면 자 3년 이하 300 이하입니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방법으로 집회 시위, 주최나 실수인의 이 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집회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 집회 시위가 방해될 명예가 판정되면 관할 관서에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장은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4조 특정인의 참가 배제입니다. 자, 집회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는 특정한 사람의 단체가 집회 시위에 참가하는 걸 막을 수 있다. 누가? 요거다, 그죠?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이죠. 질서유지인. 자, 질서유지는 자, 특정한 사람이나 자, 특정한 사람. 자,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죠. 사람도 되고 단체도 돼요. 단체에 참가를 배제할 수 있다. 참가 배제. 자, 참가를 배제하는 것이. 자, 그러면 누가 하는 거야? 누가?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이. 그러면 이 사람들 하는 건데 단순 참가자는 배제할 수 있어 없어? 단순 참가자. 단순 참가자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확장을 좀 해드릴게요. 자, 1번에 자, 1번, 2번. 자, 참가 배제 통보를 받았다고 합시다. 아시겠죠? 참가 배제 통보를 받았어요. 참가 배제 통보. 자, 참가를 자, 배제할 것을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경찰관이 자, 경찰관이 자, 직무 집행을 위하여 자, 직무 집행을 위하여 자, 출입할 수 있느냐? 자, 기자들이 자, 취재를 목적으로 취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느냐?
자, 여기다 OX 한번 해봐. 자, 경찰관들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경찰관이 직무집행을 위해서 집회장소에 출입할 수 있나요? 예. 기자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면 기자들이 취재를 목적으로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예. 아, 선생님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자,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자, 판례들을 보면은 자, 우리가 참가가 뜻이 뭐야? 집회나 시위에 참가한다는 것은 의사 형성에 관여한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한번 해볼까요? 사람의 단체를 참가를 배제할 수 있다고. 자, 여러분은 육식주의자야, 채식주의자야? 야채가 좋아, 고기가 좋아? 고기지. 그렇지 않나? 자, 그러면 저는 육식주의자입니다. 야채를 멀리하고 물고 뜯고 이제 합시다. 그죠? 자, 그래서 자, 만약에 육식주의자가 모임이 있는데 채식주의자 들어와가지고 야채가 피를 맑게 해요. 건강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이 짓 하고 있으면 의사형성 되겠니? 의사형성에 방해를 하잖아. 그러면 채식주의자 단체는 나가주세요.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야. 이게 참가 배제라고. 그러면 경찰관이 직무집행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는 뭐가 아니야? 참가가 아니라고.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들어가는 거는 의사형성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고. 고로 이거는 참가가 아니다. 참가가 아니니까 배제 통보를 한다 하더라도 경찰관이 출입할 수 있어요.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서 출입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요런 것들이 판례로 다뤄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집회 시위에 주재하실 수 있는 특정한 사람의 단체가 집회나 시위의 창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 기자임은 출입은 보장되어야 되며 이 경우에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하는 완장을 착용해야 된다. 자, 제5조 누구든지 다음과 같고 해당하는 자, 집회나 시위를 주최해서는 안 된다. 이건 절대적 금지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서는 집회나 시위,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 이거는 집회고 시위니까 옥내도 오개도 안 되는 거야. 자, 제6조에 오개 집회 시위의 신고다. 오개 집회 시위를 주최하는 자는 그에 관한 각하 사항을 모두 적을 신고서를 5개 집회 시위를 시작하기 전 720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다만 5개 집회 시위 장소가 2개 이상의 경찰에 속할 때는 자, 관할 지방청장에 제출해야 되고 2개 이상의 지방청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고로 경찰청장이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자, 478페이지 2항 갑니다. 경찰서장 및 지방청장은 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어주어야 된다. 3항에 주최자는 1항에 따라 신고한 5개 집회 시위를 하지 않게 됐다. 이게 철회신고야. 철회신고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몇 시간 전, 24시간 전까지 자, 철회 사실을 자, 관할 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제3항에 따른 철회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금비통을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 금비통을 받은 주최자에게 자, 제3항의 사실을 즉시 알려야 된다. 동기받은 주최자는 금비통을 받은 날로부터 자, 금비통고된 집회 시위를 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비통고 등을 인하여 시기를 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자, 집회 일시 시작하기 전 몇 시간, 24시간 전까지 누구에게 관할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개최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조문을 쭉 읽어봤는데 문장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십니까? 들어왔다면 정리된 내용이 머릿속에 리뷰가 된다는 뜻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정리가 덜 됐다는 얘기다. 7조로 갑니다. 신고서의 보완이다. 죠? 경찰관서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미비점을 발견하면 접종을 교반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실제됐다, 이번에. 자, 그 다음에, 자, 주최자 일학 책임자에게 송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금지통고 나오죠. 금지통고는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금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원래 48시간의 원칙인데 직접적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할 수 있다. 8조 2항 관할 관서장은 집회 시비의 시간 장소가 중복되는 두 개의 승무에 있는 경우에 그 목적으로와 서로 상반되거나 방인정이 되면 각국의 집회 시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토록 권유하는데 각국의 집회 시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아까 이제 싸움 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상반된 거. 3항 갑니다. 479. 관할 관서장은 2항에 따른 권유가 받아지지 않으면 뒤에 접수된 5개 집회 시비에 대하여 1항에 준하여 집회 시비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아니고 제3항에 따라 뒤에 접수된 5개 집회 시비가 금지 통고된 경우 먼저 신고를 접수하여 5개 집회 시비를 개최하는 자는 개최 사실을 알려야지. 개최 신고를 몇 시간 전이야? 1시간 전. 동그라미 쳐야지. 1시간. 1시간 전까지 개최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자, 다음에 나머지를 준용한다 그랬어요. 아까 준용하는 장소는 주거, 학교, 군사, 시설입니다. 제9조의 이신청. 이신청은 금의통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이 아니고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 상급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접종을 즉시 내어주고 샷시간 이내에 재결해야 된다. 재결서를 발송하지 않으면 수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제초의 신고한대로 개최할 수 있다. 시기를 친 경우는 날짜를 새로 정하여 24시간까지 신고하고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는 5개 집회 시위의 금지 시간입니다. 자, 이게 제10조인데요. 자, 이 10조가 뭐냐면은 야간 집회라고 하는 거예요. 야간 집회 시위. 아시겠죠? 야간 집회 시위. 그러면 제가 이제 결론만 설명해 드릴게요. 야간에 5개 집회. 5개 집회 시비입니다. 옛날에는 야간에 5개 집회나 시비가 제한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보세요. 만약에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아밤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집회하고 시비하고 가면 좋잖아. 근데 야간에 제한돼 버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언제 해야 돼? 할 날이 없다고.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집회 시비의 자유가 너무 제한되는 거야. 그래서 야간에 5개 집회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 위헌이다. 위헌이 나버린 거야. 단순 위헌. 그러면 야간에 5개 집회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아시겠죠? 단순 위헌 났으니까. 근데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 위헌이라고 된 거야. 한정 위헌. 한정 위헌이 뭐냐면은 단순 위헌이 아니고 한정 위헌. 요거는 되는데 요거는 안 된다 이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몰부터 같은 날 24시까지로 제한하는 한 위헌이다. 자, 다시 말하면 일몰부터 같은 날 24시까지로 제한하는 한 위헌. 요때 시비 못한다고 하는 거는 위헌이다. 그러면 위헌이 났으니까 요때는 된다 이거지. 아시겠죠? 자, 5개 집회 야간에 안 된다는 단순 위헌. 그래서 그냥 되는 거고 시비는 제한 요소를 뒀어요. 요때부터 요때까지로 제한하는 한 위헌이다. 그럼 요때는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된다. 자, 그래서 법을 바꿀 거라 하더만 보니까 우리가 심야가 있잖아요. 심야가 24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심야라고 그래. 그것을 법에다 명시하겠다라고 하던데 근데 개정안이 안 나오네. 개정이 좀 돼봐야 돼요. 이게 논란거리가 되거든. 자, 그 다음에 11조가 집회금지의 장소. 아까 그랬죠? 국회의사당 날리고 각급 법원 날리고 국무총리 공간 날리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버렸어요. 자, 12조 갑니다. 자, 관할 관서장은 대통령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집회 시위에 대하여 교통수행을 위해 필요로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질서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는 금지할 수 없다. 자, 13조. 자, 관할 관서장은 집회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최대한이 아니고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인을 설정할 수 있다. 질서유지선. 아까 최소한이라고 그랬지. 최대한 아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질서는 설정했을 때는 주체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알려야 된다. 질서 위준에게 알리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4조. 확성기 등에 사용 제한. 집필 시비의 주체는 확성기, 북, 진, 깽거리, 기계, 장구, 그죠? 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대통령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해서는 안 된다. 관할 관서장은 집필 시비의 주체자가 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기준 예로 소음 유지,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그 다음에 확성기 등 일시 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제15조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들입니다.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간호행사 이런 것들. 6조부터 12조까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그러면 6조부터 12조까지니까 13조나 14조는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신고 대상이 아닌 것들도 13조와 14조는 적용을 받아요. 고로 소음 기준은 신고 대상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신고 대상이 아닌 것도 소음 적용을 받는다는 거야. 여기 있잖아. 여기서 소음 기준이 15조니까 15조는 자 신고 대상이든 아니든 모두 적용돼. 아시겠죠? 자, 모두 적용된다. 자, 다음에 16조 준수사항. 16조 2항 갑니다. 집필 시비의 주체는 집필 시비의 실수에 관하여 자신을 보다 큰 18세 동그라미 이상 사람을 질수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여기는 함정이 2개가 나왔는데 18세를 16세로 바꾼 문제 있었고 임명해야 된다라고 바꾼 문제가 2문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자, 17조. 자, 17조는 사망. 질서 유지는 참가자 등이 질서인 이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통일적으로 써놓으세요. 겁니다. 통일적으로 착용해야 됩니다. 자, 통일적으로 한 말은 시행령에 있어요. 법에는 없는데. 그러면 어떤 놈은 완장을 착용하고 어떤 놈은 모자 쓰고 다 다르면 헷갈리잖아요. 질서인 이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통일적으로 착용해야 돼. 아시겠죠? 통일적으로.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그 다음에 제18조의 참가자의 준수사항. 제19조의 경찰관의 출입. 경찰관은 집회 시비의 주자에게 알리고 집회 시비 장소에 정복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법에다 정복 정해놓은 이유를 아시겠죠? 몰래 들어가지 말란 얘기다. 그 다음에 제20조의 집회 시비 해산 나왔고요. 해산. 자, 해산에 보면은, 자, 20조 사망.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고요. 22조 벌칙. 3년 이하 300 이하 나왔네. 3년 이하 300 이하는 집회 시위를 방해한 경우입니다. 22조 1항. 다만, 군인, 검사, 경찰, 판사 없다고 그랬지. 자, 요거다, 요거. 경찰, 검사, 군인이 방해했을 때는 5년 이하, 끝, 500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조. 자, 23조 안 봐도 되고요. 24조. 24조는 기본 벌칙이야. 기본 벌칙이 6월 이하, 5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가류에 처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6조. 과태료 있지? 과태료. 자, 과태료는 자, 제8조 사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5개 집회 시위 주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 사망, 이게 철회 신고를 위반했단 말이야. 위반했을 때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야. 철회 신고 안 했다고 과태료 부과되는 거 아니고 금지된 게 있는데 먼저 신고한 놈이 지도 안 하는 거지. 그때만 100만 원 부과되는 거야. 제가 온리라고 그랬잖아. 온리.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모든 신고된 집회들은 철회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100만 원 부과된다 이렇게 나올 거야. 모두는 아니고 금지된 게 있을 때만. 아시겠죠? 금지된 게 있을 때만. 자, 그다음에 집회 시비에 판례가 있어요. 판례. 자, 판례를 한번 볼 건데. 자, 판례는 첫 번째 판례는 집회는 움직이는 자, 시위는 움직이는 집회다. 자, 움직이는 집회. 자, 그래서 시위 자유 또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보세요. 5개 집회 시비가 그 신고 사항에 미비점이 있다거나 신고 범위를 일탈했다 하더라도 그 신고 내용과 동일성이 유지되어 있는 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할 관서장으로부터 단순히 신고 사항에 미비점이 있다거나 신고 범위를 일탈했던 이유만으로 곧바로 5개 집회 시비가 해산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신고 범위를 일탈해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직접적으로 초래해야 해산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심수, 옷 입는 것, 사전 신고 대상이다. 단지 한번 보세요. 단지 당국이 피고인이 간부로 있는 종교조, 기타 단체에 대해 모든 옥내의 집회를 부당하게 금지했다 하여 집회 신고에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은 있다는 말이야, 없다는 말이야. 없다고 할 수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다. 자,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자, 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5개 집회를 주최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는 뜻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정교조 싫어하거든. 정교조. 여러분 정교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자, 정교조가 이놈들이 말입니다. 이게 선생인지 깡패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신고하면은 신고를 했어요. 개최했어. 폭력이야. 자,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 사촌 누나 막 싸웠거든. 정교조. 자, 6.25가 국침이래. 뭔 얘기인가. 와, 진짜 답답하더라고. 네, 하여튼 이 아이들 이 사상이 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야. 정교조가 신고했어요. 폭력이에요. 신고했어요. 폭력이에요. 그러면 신고하고 개최하면 폭력이야. 그러면 경찰서장은 뭐 하겠니? 정교조가 신고했어. 폭력할 뻔하잖아. 하지 마라. 신고했어. 하지 마라. 신고했어. 하지 마라. 부당하게 계속 금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정교조 입장에서 보면은 어차피 신고를 해봐야 금지될 것이 분명하잖아. 그러면 개최될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얘들이. 그죠? 어차피 신고해봐야 금지될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고 개최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해요. 아시겠죠? 이거는 정교조의 주장이야. 근데 재판부는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거지. 그러면 결론은 뭐야? 기대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 죄가 된다는 뜻이죠. 아시겠죠? 아니 막말로 너희가 맨날 폭력으로 가니까 경찰이 금지하고 있는 거지. 폭력 집회가 아니라 평화 집회를 개최한다 보장이 있으면 개최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기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고로 기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하지 않고 개최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죄가 된다.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기대 가능성이 있다. 죄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볼 거는 알고 있어도 평화롭게 진행되어도 신고 의무는 있다라는 거. A 대 B 대 긴급 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집회의 자유도 질서 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폭력 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이후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집회 시간 및 장소가 경합되는 두 개의 집회 신고를 모두 반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요게 이제 아까 말했던 닭다리 사건인데요. 자, 보세요. 자, 닭다리야, 닭다리. 자, A가 신고를 했어. 자, B가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게 상반되는 거야. 상반되거나 방해가 돼. 아시겠죠? 상반되거나 방해된다. 그러면 우리가 선후를 따지는 거거든. 선후를 따져서 D에 접수된 거를 자, 금융통을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접수 순서가 100번이고 얘가 101번이야. 이게 이제 실무 매뉴얼에 있는 건데 이게 100번이고 접수 순서가 101번이야. 오기는 얘가 먼저 왔어요. 근데 접수는 얘가 먼저 된 거야. 그러면
선후에 대한 다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B를 금매통고를 했는데 B가 이의를 제기한 거지. 야, 오기는 우리가 먼저 왔다. 접수는 쟤들이 먼저 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서장이 가만 보니까 순서를 못 맞추겠는 거야. 얘 말도 맞고 제 말도 맞아. 에이씨 모르겠다. 둘 다 하지 마. 모두 반리해버린 거야 그냥. 그래서 헌법재판을 간 거지. 헌법재판을 갔더니 헌법재판소가 이런저런 하는 거죠. 경찰서장은 어떤 식으로든 선을 가려서 최대한 집회 시위를 개최토록 해야 될 막중한 의무가 있는데 실무상으로 가리기 어렵다고 해서 두 집회 모두를 금지하는 것은 안 된다. 어떤 식으로는 가려라. 아시겠죠? 자, 제가 이제 이걸 닭다리에 비유합니다. 자, 보세요. 아까 우리 애들이 닭다리 때문에 싸움 났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누가 먼저 잡았어? 그랬더니 선을 가리기 어려운 상태야. 그래서 내가 닭다리 잡아가지고 밖에 던져버렸어. 둘 다 처먹지 마, 이 새끼들아! 해가지고 던져버린 거야. 던져버렸더니 우리 애들이 헌법재판을 건 거지.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아버님, 어떤 식으로든 닭다리에 선을 가려서 애들한테 닭다리를 먹여줘야 될 막중한 의무가 있는데 그걸 가리기 어렵다 해서 둘 다 먹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된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에 권유라는 노력이 나오는 거예요. 노력을 해봐라. 그래도 안 되면 뒤에 붙은 거를 금지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거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특별한 게 안 보이고요. 자, 485의 내용은 특별한 게 안 보이네. 네. 자, 485의 밑에서 두 번째 반란 볼까? 사전 신고를 요하는 집회 시위를 주창한 자라 함은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를 의미하고 시위 목적에 같이하여 단순히 시위에 참가했음에 불과한 자를 모두 주최자라고는 할 수 없다. 아시겠죠? 주최라고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보이진 않네요. 자, 나머지는 그냥 뭐 나중에 문제 풀면서 나오는 것들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다가 이제 안 보이는 판례가 하나 있어서. 자, 우리가 이제 해산을 할 때에 해산 사유를 알려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해산하는 이제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명문 규정은 없어요. 그러면 해산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될까요? 알리지 않아도 될까요? 자, 집회. 자, 이제 해산하십시오. 왜요? 아니, 법 위반하셨습니다. 이래가 될까? 아니, 우리가 뭘 위반했는데요? 집시법 위반입니다. 뭘 위반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위반했어요. 가세요. 안 되잖아요. 알려주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표시가 없거든. 그런데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돼. 무엇을 위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그 사람들이 납득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이거 할 때 그런 얘기를 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랑 헤어질 때 오빠 질 그랬잖아. 그럼 오빠가 물어보지. 오빠가 뭐 잘못했니? 헤어진 이유가 뭐니? 말할 수 없어. 그러고 헤어져 봐라. 남자친구는 힘들다고. 그렇지 않니? 혹시 너 안 헤어져 봤어? 까인 적 없어 혹시? 어? 김순경 까인 적 없어? 자, 없나 보네. 어우, 멋진 친구구만. 나는 까여봤거든. 물어봤어. 헤어진 이유가 뭐냐 도대체. 말할 수 없대. 내가 잘못했니? 잘못한 거 없대. 딴 놈 생겼니? 딴 놈 안 생겼대. 적어도 헤어지는 이유는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잘 들어. 남자친구랑 헤어질 때는 헤어지는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해 주는 게 빨리 끝내는 방법이야.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알려주더라고. 그냥 헤어지자. 전화하지 마. 갑자기 딱 끊어버리면 남자친구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걔가 계속 생각나. 30년 지났지만. 도대체 이유가 뭘까? 만나면 나 물어볼 거야. 30년 지나서. 그때 왜 헤어지려고 그랬냐고. 그때 너 왜 그랬어? 야, 그래서 비만 오면 생각나. 아마 그 목적으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정보 있어요. 요거는, 자, 쉬었다가 갑시다.